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910년대 민족운동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대 민족운동, 이제 이 민족운동을 국내에서의 민족운동과 국외에서의 민족운동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3.1운동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년대와 20년대 그 일제 그 통치 방식이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3.1운동에 대해서 배경부터 어떻게 전개가 됐고 의 영향 이런 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타임 쉬었다가 끊었다가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수업할 거예요. 아마 이번 강의는 좀 제가 그 강의를 짧게 끊어서 좀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녹화가 지금 세 번째 녹화입니다. 이게 제가 그 패드를 한번 AS 센터를 다녀왔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녹화 도중에 자꾸 중간에 소리가 녹화가 안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좀 짧게 끊어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개수가 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10년대 민족운동부터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비밀 결사 조직이 국내 비밀 결사라고 되어 있죠. 비밀 결사 조직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국외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의 주요 단체들이 있고 또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 단체의 이름이랄지 학교 이름 몇 개 정도는 제가 좀 언급을 할 건데 그 부분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년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국내부터 봅시다. 자, 10년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0년대는요. 헌병 경찰의 탄압이 거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 체제 하에 있다 보니까 10년대는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결사의 형태로 그 민족운동을 전개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임병찬이라는 인물이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이제 전국에 있는 유생들과 뭐 의병들을 이제 모아서 독립의금부라는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의금부 임병찬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독립의금부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벽주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여기에 가로쳐서 왕정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임금을 다시 복위시키는 그러한 다시 복자거든요. 임금을 우리가 다시 복위시켜보자 이러한 복벽주기 다시 말하면 왕정 부활을 추구하는 것이 이 독립의금부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전에 보내려고 계획하던 도중에 발각이 돼서 이제 조직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일제 탄압으로 이제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이 독립의금부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벽주의라는 거. 이게 이제 뒤에 언급할 우리가 곧 배울 대한광복회의 공화주의랑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좀 묶어서 암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0년대에 활동했던 국내 비밀 결사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또 공부를 해봅시다. 이 단체는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예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단체의 특징은 공화주의를 지향했어요. 공화정부 수립을 지향을 했습니다. 이게 위에 나온 독립의금부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묶어서 외우면 좀 암기가 더 쉽죠.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는요, 이제 군대식 조직을 갖췄고요. 만주 지역에 만주 지역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군 자금도 모았고, 또 이제 친일파 처단이랄지 독립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제에게 발각된 이후에 이들이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해서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항일투쟁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광복회의 특징이라는 거. 좀 군대식 조직, 군자금 모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대한광복회. 자, 그래서 10년대 국내 비밀결사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것의 특징들 좀 기억하십시오. 10년대의 비밀결사 단체 복벽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독립의금부 복벽주의, 대한광복회 공화주의, 군대식 조직과 군자금 모집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광복회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년대 국외 민족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국외 민족운동은요, 크게 만주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주 지역, 이렇게 그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은 특히나 지도랑 함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11년대 국외 민족운동을 우리 민족운동가들께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기지를 바탕으로 20년대 때는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대의 활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10년대부터 연결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년대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어디다 어떻게 했고 어떤 학교를 세웠고 이 정도 중요한 단체나 학교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지도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올해 3학년 언니들하고 했던 학습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따 마지막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물론 온클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올려놓고는 있는데, 좀 밑부분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일제 1, 2, 3 해가지고 올려놓은 강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프린트물로 제가 찍은 강의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이제 3학년 언니들하고 했던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이제 여러분들 강의랑 좀 진도가 2학기 때 겹칠 것을 예상을 하고 온클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올려주려고 이제 이렇게 녹화를 떠났던 건데, 이제 다시 또 제가 프린트물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또 강의를 찍고는 있지만, 그때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은 돼요. 어차피 제가 한 강의니까 일제 1, 2, 3 해놓은 강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정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또 플러스해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자, 먼저 이렇게 지도를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만주 지역, 북간도 지역, 10년대는 북간도 지역과 남만주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 이 부분에 집단 한인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학교나 단체들이 이제 조직이 됐고, 여기서 이제 독립군이 양성이 돼서 독립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역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쪽 지역을 보통은 서간도 지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쪽에 있으니까 서간도.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은 이제 사실 동간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간도, 이쪽은 이제 북간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쪽 지역은. 그런데 이제 간도라는 표현 말고 이제 만주라는 지역을 명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쪽을 이렇게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쪽 지역을 서간도라고 하기도 하지만
남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 위쪽 지역의 서쪽 지역 이렇게 이해합시다. 서쪽 지역에 삼원부라는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둘 위치는 먼저 첫 번째로는 왕청 지역과 여기 아래 용정 지역이 있어요. 뭐 여기 이제 물론 이 위에 연길 이 지역이 있기는 있지만 뭐 왕청 지역, 용정 지역 이렇게 위치 좀 기억을 합시다. 북간도, 서간도. 우선 단체와 특징 제가 언급하고 이따 다시 와서 지도랑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자, 먼저 위치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따 또 그 밀산이 나오거든요. 밀산은 이쪽이에요. 그 엄청 위쪽에 있죠. 위쪽에 밀산.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쭉 보세요. 삼원보, 서간도 지역에 그리고 영정, 왕청. 이 왕청 지역은 종교 부분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대종교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여기서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중광당 불로궁정서 가는 그 지역입니다. 왕청. 그 다음에 용정, 밀산,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프린트물로 와서 설명하고 그 다음 가볼게요. 삼원보 지역을 먼저 볼까요? 그래요. 삼원보 지역 제일 먼저 위에 있으니까. 자, 이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애국 계몽단체 배울 때 신민회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제 언급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민회가 이제 날의 운명이 서서히 기울어 가자 애국 계몽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나섰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이회용이 아니죠. 이회영이죠. 이회영 선생님과 이회영 외 육형제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회영과 이상용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라는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웠는데 이 삼원보 지역의 자치기관으로 경학사라는 여기 경학사 있죠, 여러분? 이 경학사라는 단체를 먼저 조직을 합니다. 이 경학사 이제 이름을 좀 암기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경학사 농업을 의미합니다. 농업 경. 그 다음에 교육은 배울학자 있죠, 아시죠, 여러분 한자. 그래서 농업 개발과 교육에 힘쓰는 독립운동 단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이에요. 경학사를 조직을 했고 그 아래 이제 교육기관이었던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해요.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제 이 경학사라는 단체가 아래 있는 부민단으로 발전을 합니다. 부민단으로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학사가 뭐 흉년이랄지 일제탄압이랄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 해체하면서 다시 자치기관이었던 부민단을 조직을 해요. 그리고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했죠. 여기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을 합니다.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을 합니다. 자, 다시 신민회. 자, 삼원보 지역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봤죠? 이곳이에요. 이곳입니다. 이 삼원보 지역,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신민회가 중심이 돼서 경학사를 설립을 했고 이 경학사가 이제 부민단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신흥강습소 교육기관이었던 신흥강습소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됐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군사기관으로는 설어군정서를 설립을 합니다.
서간도니까 서로군정선거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우리 편하게 외웁시다. 묶어서 암기를 합시다. 1919년에 군사기관이었던 서로군성서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 어디로 가볼까요? 용정 지역 가볼까요? 자, 용정 지역이 어디였어요? 그죠?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금 만주를 배우고 있지만 방금 전에 서간도의 삼원부 배웠고, 만주는 이제 보통은 뭐 북간도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청, 용정, 왕청인데 용정부터 먼저. 용정, 왕청 여기 있죠. 왕청이 좀 더 위에 있죠, 여러분. 용정부터 봅시다. 자, 용정 지역에는 이제 이 북간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한국인 마을이 형성이 되어 가냐면 뭐 용정촌, 명동촌 뭐 이러한 이름의 한국인 마을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지역 전체가 이제 독립운동 기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이상설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서전서숙 용종촌에 세운 학교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느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그러니까 국외에 최초로 세워진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이었어요.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이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전서숙 용종촌에 그리고 명동학교 김야견 선생님께서 명동학교를 이제 설립을 해서 민족교육 실시한 용정 지역은 학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아셨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왕청으로 갑시다. 아까 용정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죠? 왕청. 아까 왕청은 뭐야? 한번 언급했죠, 선생님이. 종교 이야기하면서. 그쵸? 맞아요. 대종교에서 조직했던 중광단이 바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 중요한 빛을 전하는 단체라는 뜻을 가진 근데 여기에 대종교라는 종교 이름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다 옆에다 써두세요. 대종교 중요합니다. 대종교. 그래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이제 김좌진을 중심으로 이제 대종교를 중심으로 중광단이 조직이 됐고 여기서 이제 김좌진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우리 묶어서 외우자. 서간도에 서로군정서 있었고 북간도에 북로군정서 있구나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밀산부에 이상설의 한흥동 신민의 계열이 아까 삼원부에 이렇게 경학사 뭐 부민단 조직했다면 이 지역에도 이렇게 한흥동이라는 이런 단체 조직했어요. 신민회 해서 묶어서 외웁시다. 자, 밀산 지역. 밀산 아까 어디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 부도 그대로 똑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부도예요. 밀산역이죠. 밀산역입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그럼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만주 지역에서의 지역의 위치와 그리고 단체나 학교나 그리고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한번 마지막 한번 딱 봅시다. 정리합니다. 자, 먼저 서간도 삼원부의 경학사가 뭘로? 부민단으로. 그리고 학교는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그죠? 그 다음에 독립군은 어때요? 뭐가 있었어요? 서로군정서. 그죠? 서로군정서로 발전 조직되었다. 군사기관.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서의 왕청, 용정이 있었는데 뭐부터 볼까? 왕청부터 볼까요? 여기에 왕청이 나와 있으니까 왕청 자치단체로는 대종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이렇게 딱 3개 기억해야 돼요. 왕청 지역은 대종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3개 딱 바로 연결해서 알아둬야 돼요. 학교로는 이제 여기가 북간도지만 용정이죠. 용종으로 내려와야 되죠. 용정에 서전서숙, 김야견의 명동학교. 근데 서전서숙 해외 최초의 민족교육기관이었다. 용정은 학교.
서전소숙 명동학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북만주 지역의 밀산부의 한흥동 보이죠? 소련과 만주의 국경지대였던 이곳에 이제 만들어졌던 단체라는 것. 어때요? 이제 한번 쭉 다시 반복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로 가봅시다.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지역입니다.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연해주의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신안촌이라는 곳에 이제 이상설 등이 중심이 돼서 권업회라는, 그러니까 일을 권하는 일업자인데 일을 권하는 단체라는 이름의 권업회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업회가 중심이 돼서 국외 무장 독립 단체들을 모아서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었어요. 독립군 조직. 광복군 정부구나. 대한광복군 정부. 이걸 얘기를 하면 더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건데.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 국외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죠. 1914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그죠? 그 다음에 15년에 국내에 비슷한 이름의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비밀 결사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둘 다 특징이 약간 군대식 조직, 그 다음에 군대식 독립군 조직, 군대식이라니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특징을 묶어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무 연관 없지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정리만 잘한다면 이름을 외우는 데 있어서, 연도를 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잊으세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권업회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 권업회가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제 지금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머릿속에 이회영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에 꼭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봅시다. 상하이에 모여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민족운동가들이 신한청년단을 만들어요. 신한청년단을 만들고 이 단체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합니다. 특징이에요. 그리고 독립청원서 제출, 이거 여기에 없네.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배운 바가 있죠, 여러분? 왜 여기에 선생님이 써놓지 않았을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이 정도. 자, 신한청년당이라는 그 조직에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정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으로 갑시다. 미주 지역에서는 장윤환 선생님과 그 전명우 선생님이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니 스티븐스 저격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를 이제 계기로 그 민족 단체들이 대한인 국민회를 이제 결성을 해요. 대한인 국민회. 그래서 이들이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도 이제 모집을 하고 각각 만주 지역, 연해부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지부를 설치를 해서 군 자금을 이제 모아서 독립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이제 이 하와이에서는 또 한편 박용만 선생님의 대조선 국민군단, 이게 이제 결성이 돼서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을 하죠. 이제 여기에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이제 같이 써놨는데 틀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이제 산하 뭐 어떻게 보면 군사 기관인데 군사 훈련을 한 것이니까 군사 기관이고 이거는 이제 지부를 여러 개 둬서 뭐라고 맞았다 틀렸다 하기는 그렇지만 하와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중앙 지부의 역할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라고 이렇게 연결은 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미주 지역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좀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만 연결합시다. 알겠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는 이제 중앙 본부는 미주 지역의 다른 지역에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일 거예요,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 군단이라는 그러한 산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기관이 또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아셨죠? 자, 이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연해주의 권업회, 신안촌 형성에서 권업회, 그 다음 대한광복군 정부 여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학과 신안청년당, 그죠? 그래서 이 신안청년당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주도했다라는 말만 했지만 아까 이거 언급하다 말았죠. 프린트물이 없어서. 김규식을 이제 대표로 파견을 했죠. 파리 강화회의에 그 사건도 있었. 그 사례도 하나 있죠. 이거는 이미 배운 바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미주 지역에 이제 한인 단체로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뭐 흥사단 이런 단체가 있었고 이 산하 군대로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앞에 이제 프린트물에는 이게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이거 이제 또 배울 거니까 지금 언급을 할게요.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제 개편을 해서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져요. 대한국민의회. 미주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인국민회가 있었죠. 아, 이거 이름이 대단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헷갈릴 법해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약간 저질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어디다가 가서 말하지 마.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제가 정말 창피한 방법을 암기를 합니다. 연해주가 세 글자잖아. 그제? 연해주 세 글자니까 두 글자씩 끊어서 말이 돼요. 대한국민의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이거는 두 글자잖아. 미주지역. 그제? 세 글자씩 끊어봐. 대한인국민회. 그제?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이거를 암기하는데 헷갈려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냥 이런 무식한 방법이 제일 먹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해주 세 글자 그 안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두 글자 대한국민의회 알겠지? 미주 지역의 자치단체는 대한인국민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회영 선생님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님과 그 육형제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긴 해요. 보통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자, 이 이회영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그 신흥무관학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에게요 학비를 과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학비? 안 받았어요. 모든 비용이요 학교에서 책임지는 무료 교육이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 교육,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회영 선생님. 이 이회영과 이 명문가라고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이회영 선생님에서 이 여섯 형제가요. 일가족이 정말로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 당시 이제 4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4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이 가문이 전 재산을 그냥 헌신을 합니다. 바쳐요. 전 재산 팔아서 만주 지역으로 망명을 해서 서전서숙이나 뭐 신민회, 뭐 헤이그 특사, 신흥무관학교, 고종의 국외 망명, 의열당, 항일운동의 전반에 관여를 한 그 형제들이에요. 대단한 형제죠. 일제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데 그때 당시 신민회원이었던 이회영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나 군사시설이나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이 육청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망명을 떠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독립군 양성 학교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 민족 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고 뭐 수업이나 훈련, 그 강도 높은 훈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회영 선생님. 이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꼭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선은 제가 그 또 소리가 또 탈락돼 버리면 대단히 곤란하니까 이거 하고 우선 끊어갈게요. 끊고 지금 대한민국 2.3.1 운동 끊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